반갑습니다. 기본과학원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과서를 이용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PPT를 이용해서 추가 자료를 곁들여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과 혈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은 대기와 혈액과 세포 간의 가스를 교환하는 기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호흡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호흡에는 환기, 확산, 관류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환기는 폐의 안과 밖의 공기의 이동을 말하고 확산은 폐포와 적혈구 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산소 포화도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류는 폐 모세혈관에서 적혈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산소 포화도로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합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호흡은 기본적으로 흉곽호흡과 복식호흡 두 가지 유형의 호흡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흉곽호흡은 성인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복식호흡은 가수들이 복식호흡 한다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대부분 영화에서 유아에서 복식호흡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의 기전과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흡기는 횡격막은 수축해서 평평해지고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흉골도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흉곽이 커지고 그 커진 만큼 폐가 확장을 합니다. 흡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폐의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늑골과 횡격막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 시에는 숨을 내뱉는 과정이고 폐가 쪼그라들면서 횡격막도 이완되고 늑골은 아까 흡기 때 위쪽과 바깥쪽으로 늘어났던 게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이고 흉골은 안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폐가 압축되고 흉곽의 크기가 감소하는 이런 기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호흡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흡기는 1초 정도 그리고 호기는 2초에서 3초 정도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한번 쉬어보면 숨을 들이쉴 때는 1초, 내쉴 때는 2초, 3초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보통 동맥혈 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동맥혈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러면 산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숨을 더 많이 들이쉬게 되고 더 깊게 들이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뇌의 연수와 뇌교에 있는 호흡 중추에 의해서 그리고 연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적 수용기하고 경동맥의 말초와 대동맥체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호흡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연령이나 운동, 통증, 불안, 흡연, 약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성인기까지 점점 폐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호흡수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성인은 보통 12번에서 20번 정도 1분 동안 숨을 쉬면 영아들은 신생아 때는 30회에서 60회, 영아 때는 보통 30회에서 40회, 유아 때는 24번, 40번 이 정도.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일반 성인과 비슷하게 12번에서 20번 정도 이런 식으로 호흡수가 점차 감소되게 되고 특히나 노인에게서는 폐 용량도 그리고 호흡 깊이도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호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리듬도 바뀌게 되고 특히나 이 통증이 흉부나 복부에 있으면 이 흉벽 그리고 늑골 이런 것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교감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경우보다 불안한 경우 때 호흡수도 더 많아지고 더 깊은 숨을 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흡연을 했을 때 특히나 만성 흡연자들은 기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진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평소에 휴식을 취할 때도 호흡수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위에 따라서도 호흡이 바뀌는데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흉곽을 완전히 팽창시킬 수 있고 하지만 웅크린 자세에서는 이 흉곽의 움직임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흉곽이 완전하게 팽창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약물을 사용했을 때도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마약성 진통제나 전신마취제나 진정제나 또 코카인이나 기관지 확장제나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호흡에 영향을 받고 특히나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호흡 중추가 있는 뇌 쪽에 손상을 받게 되면 호흡수와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 또 아까 혈액 중에 산소 농도나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는데 특히나 혈색소가 감소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 혈색소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혈색소가 감소되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또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혈색소가 산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됩니다. 또 혈구 기능 자체가 비정상적일 경우에 산소와 결합을 잘 못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때도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되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상자의 흉벽의 움직임, 흉곽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또는 척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호흡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뇌 쪽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호흡수가 감소한다거나 때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서 상태나 운동 같은 것들은 호흡수와 깊이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자가 완전히 이완되어 있을 때 사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사정하기 전에 대상자의 정상 호흡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호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받고 있는 치료들이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나 심혈관 기능과 그리고 대상자의 호흡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호흡을 측정할 때는 호흡을 횟수뿐만 아니라 깊이와 리듬과 그리고 호흡의 질과 효율성도 같이 사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사정할 때는 먼저 호흡수를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흡수뿐만 아니라 깊이나 리듬을 함께 사정을 하지만 호흡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1회 호흡은 1회의 흡기와 1회의 호기를 합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호흡률과 깊이가 정상적이고 성인의 기준으로 분당 12에서 20회를 정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타킵니아 그리고 apnea, 이 두 가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빈 호흡은 분당 20회 이상 그리고 빠르고 얕은 호흡을 특징적으로 하고, apnea는 호흡의 정지가 있을 때를 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느린 호흡 같은 경우에는 서호흡, 느린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의 깊이는 흉부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게 되면 흉곽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상자가 깊은 호흡을 하는 경우 호흡의 흡입과 배출이 많아지는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깊이도 깊어지고 횟수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호흡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얕은 호흡은 적은 양의 공기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포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때는 흉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호흡의 리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지 혹은 불규칙적인지, 그리고 호흡을 측정하는 동안 호흡의 간격도 관찰하게 됩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일정하고 고른 간격을 둘 수 있고, 소아인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조금 더 호흡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한 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덜 규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질 혹은 특성을 봤을 때 디스프니아, 호흡 곤란 같은 경우, 특히나 폐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폐렴이나 폐 부종이 있을 때 호흡 곤란을 보일 수가 있고, 그냥 숨 쉴 때 나는 소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특히나 정상일 때는 보통 호흡음 같은 게 조용하지만 비정상인 경우 천식이 있을 때 휘징 사인 같은 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냐, 이것은 우리가 맥박수와 또 산소 포화도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다른 호흡으로는 체인 스트로크 호흡, 그리고 카스멀 호흡하고 디스프니아, 기자호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인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과도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데, 주로 임종을 앞둔 대상자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스말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깊고 규칙적이지만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디스니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폐부종이나 폐렴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기저호흡은 앉거나 선자에서만 호흡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비오트 호흡은 뇌막염이나 뇌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호흡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41페이지 표 12-7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킴니아, apnea, 하이퍼벤틸레이션, 체인 스트로크, 비오트 호흡, 디스니아, 기자호흡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협착음이나 휘징, 천명음, 수포음 이런 청진음과 그리고 흉곽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호흡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객혈, 객담에 혈액이 존재하는 객혈, 그리고 마른 기침, 습성 기침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음과 호흡 양상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back. In this video, we'll hear the different breathing patterns that you'll see in the study for your Step 1 exam. This includes Cheyne-Stokes breathing pattern, Kussmaul's, and Biot's breathing patterns. First, we'll have to be familiar with the normal breathing pattern, eupnea, and this will be our baseline. And it goes something like this. Next we have tachypnea, which is the rapid breathing, and we see this in many disorders such as pulmonary embolisms, MIs, panic disorders, and many others. And here is how it sounds like. Next we have bradypnea, which is the low frequency breathing pattern that we see in obesity and alcoholism. Next we have Biot's breathing pattern, which is the result of brain insult. Think of strokes, encephalitis, or many others. It's described as a period of apnea, followed by rapid breathing, and followed by another period of apnea. And here's the pathophysiology behind it. We know that the brain normally controls the normal breathing pattern, but in case of brain injury, the breathing center will be inhibited and will only start functioning again in case of strong stimulus. In this case, the strong stimulus is increasing levels of carbon dioxide in the blood. And here is how it sounds like. Next we have Cheyne-Stokes pattern, which is the result of cardiac damage. It's similar to Biot's breathing pattern because they're both preceded and followed by a period of apnea. However, Cheyne-Stokes pattern is gradual increase followed by gradual decrease. And here's how it sounds like. And finally, we have Kussmaul's breathing pattern, and we see it in acidotic states. It's similar to tachypnea, but it differs because it has long tidal waves. So it's maximum inhalation followed by maximum exhalation, but in very rapid rate. It makes sense because in acidotic states we can decrease the acidity by de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nd here's how it sounds like. Alright guys, that's all I have. Hopefully this helps, and I'll see you guys later. 호흡에 대해서 보았으면 이제는 혈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혈압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혈관의 벽에 미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혈액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했을 때 대동맥으로 혈액이 분출되는 그때의 최대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완기 혈압은 동맥에 남아있는 혈액의 압력을 이야기하고, 모든 시기에서 동맥벽에 대해서 미치는 가장 낮은 시기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 또는 확장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메가베라고 하는데, 보통 정상은 40, 특히나 운동 중에는 100mm 순주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 이야기하면 120에 80 이렇게 이야기하면 120에 80은 메갑이 4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밀리미리 HG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게는 혈압을 읽는 단위는 밀리미터 순주 혹은 밀리미터 오브 머큐리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혈압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심장의 수축력과 말초 혈관의 저항과 순환 혈액량과 혈액의 점도, 이 4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결정됩니다. 먼저 심장의 수축력을 보면,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 평소보다 적은 양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박출량 감소로 인해서 혈압이 저하가 되고, 또 반대로 펌프 작용이 증가했을 때 심박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초혈관의 저항을 보겠습니다. 이 말초혈관의 저항은 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저항인데, 이 말초 저항의 증가는 이완기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혈관이 직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대가 직경이 굵으면 저항이 낮아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나 혹은 음료수를 마실 때 큰 빨대로 먹으면 별다른 저항 없이 많은 양의 음료를 한 번에 마실 수가 있는데, 혈관의 직경, 이 빨대의 직경이 좁을수록 여러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음료나 커피를 마시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의 직경에 따라서 혈관의 저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의 수축력이 떨어질 때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고무줄을 봤을 때, 탄력이 좋은 고무줄은 많이 늘어났다가 순식간에 확 줄어들면서 더 많은 탄력을 가지고 더 많은 압력을 가지게 되는데, 혈관이 많이 안 늘어나고 고무줄이 많이 안 늘어나는 그런 고무줄일 때는 고무줄도 탄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환 혈액량입니다.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동맥 내의 혈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혈액량이 증가할 때 몸 안에 동맥 내에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혈이 있는 환자들은 혈압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혈액량이 많은 환자, 특히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몸에 과도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의 점도가 있습니다. 점도가 높을 때, 끈적끈적할 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끈적끈적한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도에 따라서도 혈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